9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테를지 국립공원에 있는 아리야발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간단사에 이어 아리야발 사원에서도 3분 동안 선명상을 했습니다. 소속 종단은 다르지만 선명상으로 한국 불교와 몽골 불교는 하나가 됐습니다. 조계종이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전국 사부대중의 집단지성을 모아 종책 개발에 나섭니다.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 17일 종책 제안서 공모전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포교 불모지였던 인천에서 60년 동안 쉼없이 전법 포교 원력을 실천해온 흑륜사 주지 보우당 법륜대종사가 주지 취임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원력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회고록 시공의 흔적과 죽음 후의 새로운 삶 두 권을 취임 60주년과 산수기념으로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서예와 그림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한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이 군산 근대미술관 초대전으로 묵학만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스님의 수행의 정수를 담은 서예와 수묵화 4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테를지 국립공원에 있는 아리야발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간단사에 이어 아리야발 사원에서도 3분 동안 선명상을 했습니다. 소속 종단은 다르지만 선명상으로 하나 된 현장, 몽골 현지에서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테를지 국립공원 산 중턱에 위치한 아리야발 사원. 부처님이 타고 다니셨다고 전해지는 코끼리를 형상화한 사원입니다. 새벽 사원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 입구에서 약 1km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는 부처님 말씀이 적힌 표지판이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인 108개의 계단이 나타납니다. 이 계단이 코끼리의 코를 상징하고 사원이 코끼리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몽골 불교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아리야발 사원을 참배했습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한국 불교 지도자들은 삼기유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3분 동안 선명상을 했습니다. 생사업장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두를 들고 그거를 순간순간 찰나찰나 방아착함으로 해서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선명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느끼고 또 그거를 앞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좀 또 선명상만큼 좋은 기도는 없고 좋은 수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협 스님들이 같이 순례 다니면서 항상 명상하고 우리 참선하고 하는 그런 수행의 분위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안을 했고 또 함께 했던 것이고 러시아 군정기 불교 탄압으로 많은 사찰이 사라져서 몽골에 몇 남지 않은 사원 중 하나인 아리야발 사원은 1988년 복원됐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의 초원과 바위산 거북바위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몽골의 불교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풍요롭다, 또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 이 불교 단체와 함께 하는 시간에 또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가져서 참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나바자르 불교 미술관은 17세기 몽골 불교 미술의 거장 자나바자르 스님의 법명을 딴 겁니다. 불과 4살의 나이에 불교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자나바자르 스님은 경전 번역을 원활하기 위해 문자를 창제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조각가이자 건축가 시인이었던 스님은 아시아의 미켈란젤로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술관은 총 12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 몽골 미술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나바자르 스님은 지금도 대보살이자 문화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이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전국 사부대중의 집단지성을 모아 종책 개발에 나섭니다.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 17일 종책 제안서 공모전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공모전은 종단의 중장기 종책에 대중의 참신한 제안을 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불교 종책, 불교 사회, 종단 재정, 기타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제안서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A4 용지 기준 5장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책을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만 제안서를 접수하고 최우수상 1명에겐 500만 원, 우수상 5명에겐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포교 불모지였던 인천에서 60년 동안 쉼없이 전법 포교 원력을 실천해온 흥륜사 주지 보우당 법륜대종사가 주지 취임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원력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회고록 시공의 흔적과 죽음 후의 새로운 삶 2권을 취임 60주년과 산수 기념으로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흥륜사 주지이자 관음종 원로 원장 보우당 법륜대종사가 저서 2권을 부처님 전에 봉정합니다. 회고록 시공의 흔적과 윤회, 해탈에 대한 견해를 담은 죽음 후의 새로운 삶. 인천 흥륜사 만불전에서 어제 법륜대종사 주지 취임 60주년 산수기념 출판법회가 열렸습니다. 1966년 갓 20살이 되던 해 흥륜사 주지로 취임해 60여 년간 인천 포교 선봉장이자 자비실천가로 쉼없이 정진해온 법륜대종사. 그 세 가지를 녹여낸 겁니다. 60년간 주지를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내가 살아온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이 책 속에 담아본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소중한 인연 끝까지 잘 갖고 가겠습니다. 관음종 종정예하 홍파스님은 부처님의 신묘함을 설한 묘법 연화경 제21품 열애신욕품을 예로 들며 법륜스님 산수와 60년 수행력을 찬탄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오신 분이 바로 스님이시라. 스님과 함께하고 스님과 함께 믿음의 이 도량에 인연 지어진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일승법에 올라서 성불길에 이르른다 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법륜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인천 시민과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때 어떻게 이런 큰 원력을 내고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오셨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우리 시민과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저는 한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심 보강대종사와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 전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등 스님들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포교 불모지였던 인천의 불법의 씨앗을 심기 위해 60년간 쉼없이 달려온 흥륜사 주지 보우당 법륜대종사. 보우당 법륜대종사 주지 취임 60주년 산수기념 출판법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8시 30분과 2일 오전 7시 30분, 3일 오후 2시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평생을 바쳐 서예와 그림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한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이 군산 근대미술관 초대전으로 묵향만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스님의 수행의 정수를 담은 서예와 수묵화 4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뜻의 묵향만리. 그 뜻처럼 스님의 묵향이 담긴 작품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열린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 초대전 묵향만리 전시회 현장입니다. 이번 제가 준비는 내가 수행한 모습이 어느 정도일까 내 스스로 테스트라고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이번 전시회는 달마도, 금강경, 십육나한,
3가지 주제로 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각각 금강경은 자비와 삶의 이치를, 달마도는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을, 나하는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표현하며 스님만의 방식으로 이고등락의 가르침을 관객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라도 속세에서 번거로운 근심 걱정 좀 여기서나마 잠깐 내려놓고 궁극적인 목적이 이고등락이니까 그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죠. 일생 동안 작품 활동을 통해 본인만의 독특한 서체와 담담한 수묵화로 부처님법을 전해온 송월스님. 묵향의 선의 정신을 담아낸 스님의 글귀와 그림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송월 큰 스님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행을 마치시고 결과가 이렇게 저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게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스님의 작품을 보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더 돕고 싶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더 행복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더 굳건해지고 큰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전시와 연계해 10월 7일 오후 2시부터는 송월 스님이 직접 관람객들에게 가훈을 써주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월 스님의 수행의 정수를 담은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 초대전은 10월 12일까지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태고종 관악산 상원사가 지역 소외계층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8일 상원사 주지 법정 스님과 신도들은 태고종 화엄회 스님들과 자비햇살 10kg 100포와 라면 100상자를 영등포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번 자비 나눔은 상원사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중한 곳에 쓰이길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서울 강북교구 종무원장 성혜 스님은 부처님 자비 사상을 널리 전하기 위해 태고종 화엄회 스님들도 십시일반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경기 북부 종무원장 경월 스님, 중앙종회의원 무량사 주지 월주 스님, 총무원 박창민 사회복지 특보가 함께했습니다.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동양 문화의 큰 축인 불교를 그림으로 쉽게 전하기 위한 전시를 엽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한일 수교 60주년과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일본 불화 판화 특별전을 엽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일본 불화 판화 1000여 점 가운데 대형 불화 판화를 중심으로 50여 점을 선벌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1부 석가모니불 일대기 판화와 불보살 판화, 2부 정토 관련 불화 판화 아미타 레영도 판화와 극락 관련 판화 등 장르별 4부로 나눠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한선학 관장은 에도시대 인쇄문화의 발전과 함께 해온 일본 불화 판화로 불교를 문화적으로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생생국가유산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특별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일 개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35회 임시회 주요 안건과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도난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처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국내외 해외 도난유산에 보이는 상반된 태도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제로 2월된 종원종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됐습니다. 첫 안건으로 초심호계위원을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비구니 관련 사건 심판에서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2명을 추천하는 종원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보완이 필요해 2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의 종정기관 위원 경력을 인정하고 이의신청기간 변경, 투표 봉인 절차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의 경우 산중총회 소집 요구에 따른 소집 기일을 50일 이내로 개정하고 구성원 명부 작성 기간도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로 수정했습니다.
반면 공찰의 사격과 역할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 중창주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찰법 개정안은 2월됐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무기관 및 종단 산하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종회의원 자료 제출 요구권은 신상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삼권 분립을 깨뜨릴 수 있고 신상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법회나 선우회 등 다양한 종책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열띤 토론을 펼쳐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기관이 해외로 반출된 도난 문화유산 환수에는 적극적이지만 국내 도난 정보의 제자리를 찾는 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의 동학당 재인대선사 진영은 1990년대 도난당한 뒤 미국 경매 사이트에 출품됐는데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협력해 기증 형식으로 환수됐습니다. 대한제국 국세 황제지보 또한 불법 반출 사실이 밝혀진 뒤 2024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 환수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보 환수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송광사 오불도는 도난 정보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여전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기증 당시 기증자나 수증자 모두 오불도를 도난품으로 인식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전문위원 주수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송광사의 오불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명예 문제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와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